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 대치라는 상황 속에서 안보 도시라는 미명 아래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온 동두천시. 그동안 인구 감소, 또 반환 지연에 따른 개발 차질과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동두천시를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두천시를 경기 북부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참 바쁘게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임 이전부터 저는 오직 동천시의 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듣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두천 토박이시죠. 학교도 동두천에서 보내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두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두천시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동천은 물론 1950년대 전쟁이 시작되면서 1951년 주한미군이 이제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도시가 형성된 도시인데 네. 대부분 외부에서는 동천하면은 주한미군이 거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군사보호 시설 또 각종 시설이 많이 낙후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네. 저희 동천은 51년도 주한미군이 주둔했다는 거는 일찍이 해문화가 일찍이 유입이 되면서 문화, 예술, 스포츠가 일찍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화인이나 예술인 또 체육인들이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또 배출이 됐고 또 우리 동천시에는 경기의 소금강이라는 소유산이 있는데 천년고찰 자재함과 함께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우리 동천시 사계절이 아름다운 도시고 전체 면적의 또 68%가 산이다 보니까 산을 활용한 테마파크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놀자석 같은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또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산림형 테마파크가 조성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인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인접에는 휴양림이 있는데 숙박을 하면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치유의 숲 또 데크를 이용한 트레킹 코스 그다음 스파를 또가 돼 있고 그리고 동천은 또 도심 한복판에 신천이 흐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도심이 이렇게 잘 네, 형성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관광 명소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두천시의 발전이 주춤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두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그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을 했고 또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평택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의 축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해서 축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분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우리 동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한미군이 떠나게 되면 그 기지 이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아픔이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동두천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가 전체 면적의 41%가 주한미군 공유지였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동두천시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동두천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동두천시의 지역 곳곳을 좀 찾아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소통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생각과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동천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주민들이 여기서 터전을 삼고 사신 분들이 50년, 70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느끼는 감도는 아마 저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찾아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이제 미군이 떠나서 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또 애정이 또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선택받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빨리 이 어두운 터널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산행을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산을 찾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산행을 참 좋아했는데 네. 취임하고 나서는 별로 가지 못했어요. 네, 바쁘셨죠? 예, 그러다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산은 사실 인생이에요, 인생. 예? 네. 이게 삶을 살면 굴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을 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사실 제가 산을 자주 가는 이유는 낮은 산은 잘 안 갑니다. 높은 산 갑니다. 높은 산.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낮은 산을 가게 되면은 물론 편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높은 산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일, 또 평상시 일했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산을 오르면서 힘들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지만 또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서 또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산 높은 데 가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걸 위해서 잠시 숨을 한번 몰아쉬면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도 일수에 또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산을 오르는 길이 험난하지만 또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네. 매력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만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뭐 특별한 정치 철학은 없고요. 네. 정치의 철학의 가장 근본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해서 일방 통행식의 소통이 아니고 경청을 좀 잘 하면서 또 사람들은 정치하는 부분 보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잘하잖아요. 네. 이게 선택받을 때는 네 편 내 편이 있지만 선택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공정하고 똑같은 틀에서 같이 생각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나를 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줘야지 이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치 철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할 때든 선거를 치르고 또 지금 일을 하면서는 오직 동천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남녀노소 또 어느 누구와 관계없이 서로 원하면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또 거기서 결과물을 얻어서 성과를 거둬서 모든 분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정치 철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치 철학은 소통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상징적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시장님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나요?
뭐 상징적인 물건이라기보다도 저하고 항상 제 몸에 또 제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네. 그게 때로는 일기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간단한 메모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첩일 수도 있는데 잠잘 때도 제 머리맡에는 항상 메모장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메모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집에 와서는 일기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한 30년 이상 지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기장도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미처 진행되지 못했던 것 또 저에게 또 충고해주는 많은 분들의 얘기 또 제가 또 힘들었던 거 네. 또 잘 해결됐던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러면은 1년 전 또 10년, 2년 전, 3년 전 일기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생기고 이안도 삼고 이게 보면은 잘 보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답변이 잘 가서 해결이 잘 되는 아마 정치인 중에 하나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바로 적으시고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적고. 그렇죠. 등등. 잠자다가 네. 꿈꾸다가 메모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군요. 사실 이 일기장도 지금 나중에 지나서 보면 또 감회가 새롭기도 그럼요. 하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또 해결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현실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현실을 논할 때 미래를 설계 못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일기를 보면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 해결 방안이 다 있더라고요. 네, 민선 8기 1년은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생병원이 약 20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최근 별관동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이제 재생병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사실 본관동 개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 시장님께서 본관동을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공공의료원과 또 의대 유치라고 들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네, 최종 목표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고 두 마리 토끼 전에 한 가지라도 우선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찾은 게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동북부에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동천의 재생병원은 지금 의대가 설립되지 않으면 병원 개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의대 설립하려면은 주한미군 공유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갖고는 이전은 되지만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의대는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병원협회, 의사협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되 우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공약한 게 동북부의 공공의료원을 개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재생병원은 지금 그 1200병상의 기본 시설이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진의료재단하고 협의를 제가 좀 봐서 그거를 공공의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좀 해주자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거기서 그 재단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재생병원을 우리 경기도가 원하면은 공공의료원으로 무상으로라도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에 또 경기 북부에 취약한 의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을 개원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최소한 7, 8년이 걸립니다. 근데 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로 이용된
우리 재생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2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굳이 뭐 맞아야 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 측에 지금 지사님도 만나서 지금 논의를 했고 또 우리 동천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건의안을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특히 그 병원을 새로 개원하려면은 그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시의 재생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예산 한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도 하고 개원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의료 취약인 우리 경기 동북부의 그 우리 도민들이 의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경기도가 아마 사용한다? 이거는 경기도민의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거고 또 경기 동북부의 그 도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협조에 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두천시의 이제 기존 시설을 좀 이용하는 방법을 그럼요. 생각해내신 거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가 감염됐을 때 많은 분들이 시설을 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 경기도에는 400병상을 요구하지만 지금 1200병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 400병상을 이용을 하다가 또 코로나 같은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경기도민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또 입원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 방안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이 동두천시 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GTX C노선의 이 동두천 연장을 꼽으셨습니다. 네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까요? 지금 GTX C노선은 뭐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동천 시민 또 동천시 의회 우리 동천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방향인데 저희가 그 시민들의 그 11만 명의 그 서명 운동을 해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또 철도청 또 이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현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다도 그 저희가 제출했는데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GTX C노선 동천 연장 동천역을 국정 과제로 정책으로 지금 네. 돼 있고 또 경기도 김동연 지사 또한 GTX 플러스 사업을 우리 동천시의 연장을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 6월 30일 정도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그 우리 정부도 그렇고 동천시도 그렇고 그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동천시 C노선 동천 연장은 저희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동천시 의회와 또 잘 공조를 해서 차후에 발생할 예산을 필요할 것 같아서 기금도 저희가 마련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네. 지금 철저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아마 GTX C노선은 동천에 아마 새로운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현안에 대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상패동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또 속도를 내고 있죠. 네네. 25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성이 완료되면 이 지역 경제에도 또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아마 국가산단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지금 31%의 그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입주하는 기업이 처음에는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섬유, 기계, 또 전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2023년 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의약, 의료, 또 식품까지 25개 품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부터 분양이 실시되게 되면은 50여 개의 기업과 1,25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아마 600억 이상의 그 지역 소득이 효과가 거두기 네. 때문에 2025년 아마 준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 동천 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일자를 위해서 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인구가 또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협상을 지금 해가면서 조기 분양이 돼서 국가산단 20만 평이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개발을 해서 동천시가 일자리가 넘쳐나고 또 세수가 증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동천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또 인구 유입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동두천시 하면 미군 공여지 반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예. 네, 그렇죠. 현재 미군 공여지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예, 사실은 그 2014년도 그 평택으로 2016년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러다 보니까 국내의 그 긴장이 또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이 다시 주둔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요격 부대가 219 포병 여단인데 그 부대가 다시 동천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당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중앙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기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언제 간다는 얘기도 없고 또 언제 반환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또 관계부처에 우리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면담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런 면담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시민이 구성된 지역발전범시민대책회의뿐만 아니라 동천시의회 또 우리 시가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중앙정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동두천시의 어떤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까 하는데요. 동두천은 타 도시에 비해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또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동천시 인구 전체 23%가 어르신들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10%에 육박하는 분들이 장애인.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이 보니까 거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데서 또 시설을 활용하고 계시고 또 너무 또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인구가 23%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부분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건립기획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을 새롭게 건립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시내 중심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 아마 연초오게 되면은 아마 준공을 앞두게 되면은 우리 장애인분들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같이 소통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새로운 그 분들하고 같이 친구도 만나고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관, 반다배 체육관이라고 저희가 네. 7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해소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 동천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살기에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동천시가 전철역이 5개가 있는데 역세권입니다, 전부 다. 네. 동으로 서로 15분에서 20분이면은 어딘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동두천을 새롭게 또 시민을 힘나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제가 시정구가 동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우리 동천시가 주한미군이 추진하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도시가 점차 침체되고 있어서 이러한게 희망을 잃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구가 동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그러기 위해선 시장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 아마 동천시가 시민이 힘나고 또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성과와 또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서요. 시장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점수 매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매겨보신다면요. 제가 100점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웃기죠. 50점 주고 네. 50점은 임기 동안 100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50점이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100점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에 시장님 스스로에게 한마디를 좀 하신다면요. 저는 항상 일하면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임기 동안 오직 동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일을 하면서 임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동천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또 활력이 넘치는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